안녕하세요. 3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장의 5번의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DBMS하고 DB하고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DBMS란 건 뭐죠? 소프트웨어인데 어플리케이션하고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DB는 뭐죠?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물리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DBMS하고 DB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DBMS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에 대한 얘기죠? DBMS 엔진에 대한 얘기예요. 엔진. 여러분, 엔진이란 건 뭐죠? 가장 중요한 거죠. 자동차에서도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DBMS 엔진이라는 것은 DBMS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떤 일을 하냐면요, 논리적 요구를 실제 물리적 DB 파일에 실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죠? 논리적 요구를 물리적 DB에 뭐합니까? 실행한다라는 얘기예요. 논리적이란 말, 물리적이란 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물리적, 상위, 하위, 외부, 내부, 다 뭐에 대한 얘기죠? 사람이 인식하느냐, 기계가 인식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논리적 요구란 건 뭐죠? 사람이 인식하는 거예요. 물리적 요구란 건 뭐죠? 기계가 인식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냉장고에 코끼리를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냉장고에 코끼리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될 일이 생기는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굉장히 황당한 질문이죠. 냉장고가 상대적으로 코끼리보다 어떻게 되죠? 굉장히 작죠. 그래서 커다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집어넣어야지?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공하는 사람마다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냉장고를 전공과 상관없이 우리가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해요?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집어 넣는다. 세 번째, 문을 닫는다. 즉, 이 세 가지 물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의 논리적 요구,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다라는 것을 실행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DBMS 엔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피지컬 트랜잭션이란 말이 나오는데, 피지컬 트랜잭션은 뭐죠? 논리적 요구를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절차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피지컬 트랜잭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지컬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자라는 논리적 요구, 하나의 논리적 요구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피지컬 트랜잭션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DBMS 엔진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인식하는 어떠한 요구를 기계가 실제로 절차를 통해서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런다? DBMS 엔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피지컬 트랜잭션이라는 말을 하고 로지컬 트랜잭션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사용자 접속 장치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인터페이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인터페이스란 건 뭐죠? A와 B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컴퓨터 쪽에서 인터페이스를 얘기할 때 사람이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이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는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사람이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컴퓨터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요. 1하고 제로라는 그 디지털 시그널로 컴퓨터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해를 하죠.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과거에 그 GUI 환경하고 CUI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GUI 환경이라는 건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도스 시절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요즘에 윈도우 10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과거에 도스 시절에는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컴퓨터를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프로그램 랭귀지를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작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해야 되겠다. 그럼 프린트 뭐뭐, 그 다음에 뭐 그 실행을 해야겠다. do 뭐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맨드, 명령을 코딩을 쳐야지만이 컴퓨터가 작동을 했었거든요. 그럴 땐 굉장히 우리가 어려웠습니다. 컴퓨터를 작동하기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GUI 환경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인쇄를 할 때 프린트 뭐뭐가 아니라 커서를 쭉 움직여서 클릭, 그 인쇄로 표시된 부분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인쇄가 되고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작동하고 싶으면 그 애플리케이션에 커서를 움직여서 클릭하게 되면 작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뭘로 우리가 작동합니까? 그래픽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그 제가 이사를 해서 우리 집에 있는 그 뭐죠? TV를 뭘로 바꿨냐면 SK에서 KT로 바꿨습니다. KT로 바꿨는데 KT로 바꾸면서 그 AI 뭐죠? 그 스피커를 받았어요. 그래서 컴퓨터 그 TV를 켜고 끌 때 과거에는 뭐죠? 리모컨으로 껐다 켰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지니야 TV 켜. 지니야 TV 꺼. 이건 뭐죠? 내가 말로써 기계를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인터페이스다. 접속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DBMS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왜 만드냐면은 필요한 정보를 집어넣은 정보를 의사결정할 때 꺼내 쓰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집어넣고 데이터를 꺼낼 때 얼마나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내에 들어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은 그 정보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의사결정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쉽게 데이터를 집어넣고 끄집어내서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데이터베이스 정의, 데이터베이스 조작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갱신하고 검색하고 그 다음에 뭐죠? 삭제하는 거가 데이터베이스 조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DBMS가 결국 어플리케이션의 요구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저장하거나 갱신하거나 삭제하거나 검색하는 활동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뭐냐? 데이터베이스 정의, 데이터베이스 조작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시스템 목록기. 시스템 목록기라는 건 뭐냐면요. 데이터 딕셔너리, 인포메이션 리포지토리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 딕셔너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딕셔너리라는 거 아시죠? 영어 사전. 영어 사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단어가 모르는 거 있을 때 그 사전을 보고 그 단어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어떤 것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데이터 딕셔너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고 어떻게 생겨먹었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정해 주는 것을 데이터 딕셔너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데이터베이스 부서에 왔다.
그럼 모든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정보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를 찾아봐야 됩니까? 데이터 딕셔너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보의 성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메타데이터 관리예요. 메타데이터 관리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책 보면은 어떻게 됐죠? 목차가 돼 있죠. 그죠? 목차를 통해서 이 책 내용이 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따로 추려놓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데이터 딕셔너리라든가 메타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 시스템 목록기는 카탈로그는 누가 사용합니까?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이런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무결성 관리라는 게 있는데 무결성 관리기에는 뭐죠? 트랜잭션 무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로지컬 트랜잭션, 피지컬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송금한다라는 과정을 거칩시다. 그런 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죠? 로지컬 트랜잭션이 되죠. 이런 하나의 로지컬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개의 피지컬 트랜잭션이 필요하나? 첫째, 뭘 해야 됩니까? A에서 B로 10만 원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A의 계좌에 잔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했더니 A 잔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죠? A 계좌에서 10만 원 인출이죠. 그러면 금액이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게 되면 얼마가 남습니까? 90만 원이 남게 돼요. 그렇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피지컬 트랜잭션은 뭐예요? B한테 송금을 하니까 B의 잔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B 잔액을 확인했더니 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떻게 되죠? B에 10만 원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B의 잔액이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의 로지컬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죠? 4개의 피지컬 트랜잭션이 수행이 돼야만이 하나의 로지컬 트랜잭션이 수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이제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수리관에서 수업을 듣는데 수리관 1층에 가면 ATM 있죠. 신한은행 ATM 있습니다. 자동 인출기. 그래서 내가 이제 A 사람이 내가 B라는 사람한테 10만 원 송금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카드 집어넣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누르고 그래서 10만 원 송금 엔터를 딱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가 나옵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오죠. 계속 돌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면서 나옵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잠깐만이 가끔씩 가다가 영원히 forever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에 10만 원 성공하는데 4개의 물리적인 피지컬 절차가 필요한데 3개까지 절차가 끝난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통신에 대한 자해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뭐냐면 A라는 사람한테서 10만 원이 빠졌는데 B라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죠? 10만 원이 입금이 안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시스템이 통신 장애가 생겨서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되게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죠? 나한테서는 빠졌는데 이 사람한테 안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한 것이 뭐냐면은 트랜잭션 무결성이에요. 트랜잭션 무결성. 트랜잭션 무결성 상태에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1번, 2번, 3번 트랜잭션이 끝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A라는 사람 잔액이 100만 원에서 90만 원, B라는 사람 잔액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변경된 거를 고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A라는 사람을 90만 원으로 바꿔야 되고 B라는 사람을 110만 원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걸 언제 하냐? 완벽하게 성공이 된 다음에 5번째 이런 것들이 다 됐다라는 오케이 사인이 나오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뭐죠? A의 90만 원, B의 110만 원 데이터를 수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세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오케이 사인을 못 받잖아요. 우리 커밋 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케이 사인을 못 받으면 그때는 90만 원으로 A 잔액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트랜잭션 무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의 로지컬 트랜잭션이 여러 개의 피지컬 트랜잭션으로 완벽하게 끝났을 때 비로소 데이터 A라는 사람의 잔고를 100만 원에서 90만 원, B라는 사람의 잔고를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변경해 주는 것을 트랜잭션 무결성이라고 얘기하고 중간 피지컬 단계에서 어떠한 통신 사고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고 원래대로 A 100만 원, B 100만 원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트랜잭션 무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트랜잭션 무결성을 통해서 좋은 데이터, 즉 GI, GO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기억나시죠? GI, GO라는 게 뭐죠? garbage in, garbage out, gold in, garbage out와 gold out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GI, GO를 뭐죠? 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트랜잭션 무결성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이야기죠. 데이터 무결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무결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결성이라는 건 결국 무슨 뜻이죠? 좋은 정보만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예요. 좋은 정보만.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정보를 사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의 수준이 질이 나빠지게 되고 따라서 경영 성과에 우리가 보다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정보만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어떤 의사결정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믿고 의사결정할 수 있게 관리를 한다. 그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랜잭션 무결성은 로지컬 트랜잭션, 피지컬 트랜잭션에 대한 이야기고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얘기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보면은 앞에 두 글자 6글자죠. 6글자인데 앞에 두 글자는 연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월,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는 뭐가 나갑니까? 일을 얘기하죠.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즉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1부터 12까지의 정수만 들어가야 돼요. 그죠? 왜냐면 월은 13월은 없으니까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네 번째 그 바이트에 13이 들어갔다. 14가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 월에 14가 들어가서 틀렸으니까 이런 건 뭐죠? 데이터를 다시 어떻게 되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죠? 예를 들어서
웹을 하다가 사이트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죠? 그 등록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해야 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을 쓰는데 생년월일에 14월을 해놨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엔터를 탁 치면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월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되죠? 전화번호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죠? 결국 다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영역 무결성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 속성의 무결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뒷자리 5째, 6째짜리는 1부터 31까지의 정수만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33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죠?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데이터 속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못 시키게 에러 정보를 보내주고 따라서 집어넣는 사람이 수정해서 올바른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도와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조 무결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조 무결성. 요거는 테이블 간의 관계 간의 무결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조금 A 테이블과 B 테이블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주문할 때 부품과 공급자 레코드 참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부품을 우리가 이제 A라는 부품을 주문을 할 때 A라는 부품의 뭐죠? 그 이름, 그다음에 뭐 스펙, 그다음에 뒤에 뭐가 있냐면 이 A라는 부품이 어떤 공급자로부터 오는가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A라는 부품이 01 뭐죠? 공급자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가정을 해 봅시다. 그래서 01 공급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급자 레코드에 갔더니 공급자 레코드에 01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게 뭐죠? 참조 무결성이에요. 참조 무결성. 그러니까 테이블 간에 서로 참조하고 참조되는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는 것.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참조 무결성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지도교수가 있을 텐데 학생 같은 경우는 지도교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지도교수가 13번이다. 그 13번 교수가 누군가 확인하려고 딱 찾아봤더니 14번 교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참조 무결성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참조 무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사업 관련 무결성 이런 건 뭐냐면 각 회사 사업 방침이에요. 사업 방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은행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은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을 많이 하는데 뭐 과장은 1,000만 원, 그다음에 대리는 500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다. 그럼 대리가 500만 원까지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방침이 그런데 대리가 600만 원을 결제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에 걸립니까? 사업 관련 무결성에 걸리는 거예요. 사업 관련 무결성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 방침 관련되는 무결성은 회사마다 다르겠죠. 뭐 A라는 회사는 대리가 500만 원까지 할 수가 있고 B라는 회사는 뭐 1,000만 원까지가 될 수가 있다. 그럼 B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을 대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 방침이 500만 원이면 그런 회사에서는 600만 원에 관련돼서 어떻게 대출을 승인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업 관련 무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 관리기예요. 성능 관리기란 건 뭐죠? 접근 속도를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집어넣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어떻게 하면 빨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죠? 이 성능 관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속하게 질의도 할 수가 있고 신속하게 우리가 뭐죠? 검색도 할 수가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성능 관리기다. 그리고 통계에 의해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정보는 가장 빨리 우리가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성해 놓습니다.
우리가 키보드판 같은 경우도 보면요. 키보드 위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쉽게 우리가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그것도 뭐죠? 통계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많이 하는 것을 빨리 검색할 수 있도록 위치를 지정해 놓음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성능 관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병행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병행 지역이. 병행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죠? 복수의 사용자가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복수의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동시갱신의 문제점이에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5번 정보가 지금 현재 데이터가 105번 부품이 220개 있습니다. 105번 부품이 220개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105번 부품을 몇 개 쓰려고 그래요? 20개 쓰려고 그러고 을이라는 사람이 105번 부품을 몇 개 쓰려고 합니까? 70개 쓰려고 그래요. 그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20개를 사용을 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70개를 사용하려고 하면 전체 사용하려고 하는 양이 몇 개가 됩니까? 90개가 되죠. 90개가 됩니다. 그럼 220개 재고가 있으니까 220개에서 90개를 빼면 몇 개가 되죠? 130개가 재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죠? 그죠? 그래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재고가 몇 개가 됐습니까? 150개가 됐어요. 150개. 원래가 130개가 돼야 되는데 150개가 됐죠. 왜 그럴까요? 왜? 뭐 때문에 그러죠? 동시갱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시간대를 봅시다. T1, T2, T3, T4. 지금 130개가 돼야 되는데 150개가 되는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래요? 갑이라는 사람이 20개를 쓰기 위해서 부품 105번을 잡았어요. 확인해 봤더니 몇 개가 됐습니까? 220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개를 빼야 되죠? 20개를 빼야 되죠. 20개를 빼기 전에 B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잡은 거예요. 70개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또 잡았더니 재고량이 몇 개입니까? 220개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T3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20개를 사용을 하니까 220개에서 몇 개가 되죠? 200개가 되죠. 성공적으로 끝냈죠? 그러니까 200개를 여기에 다시 고쳤습니다. 200개를 고쳐놔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220개에서 몇 개를 뺐습니까? 70개를 빼죠. 그럼 몇 개가 남아요? 150개 남죠. 성공적으로 끝이 났죠? 그러면 커미트 사인 하니까 이거를 다시 여기에 150개로 엎어 쓰게 되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몇 개가 납니까? 150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00억 원 데이터를 갑과 을이 동시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동시갱신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동시갱신의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병행제어를 한다. 병행제어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사용을 할 때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못 건드리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T1에서 이걸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T1을 사용하면서 이걸 어떻게 되죠? 막아놓는 거예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사용할 때 T2가 수행이 되지 않죠. 그럼 기다려요. 뭘? 갑이 20개를 쓰고 200개로 바꿔놓을 때까지. 그래서 바꿔놓은 다음에 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T1, T2, T3, T4가 아니라 T1, T3, T2, T4 형태로 우리가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런 동시갱신에 있던 문제점이 해결이 되죠. 그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병행 제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모든 데이터가 모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백업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복구에도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보안 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접근 권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암호화를 통해서 권한 받은 자만이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1장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기존의 파일 처리 방식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다음에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가 DB가 무엇이고 DBMS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중요한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개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6장 그 ER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그 3주차 2교시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